두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받게 된 김재동이고요.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이미지 아날로지라는 논문이고 시그라프 저 오타 2001년도거든요. 굉장히 옛날 저 중3 때 논문인데 이걸 꺼내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효과랄까 유화의 그런 느낌들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우연한 기회에 논문들을 보다가 지나치게 돼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세 번째 발표하게 된 논문이 이 스타일라이징 애니메이션 바이 이그젠플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지금 제가 발표하게 된 논문을 굉장히 레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논문임에도 꺼내게 된 이유가 이 논문 2001년도 논문을 확장한 논문이 2013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제가 이 논문을 읽게 되어서 레퍼한 논문인 이미지 아날로지 논문을 랩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퍼된 인용 횟수를 보니까 한 1000회 정도 돼서 아마 이런 관련 논문 보시면은 아마 레퍼된 거 있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논문 이름대로 아날로지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처음에 좀 아날로지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아날로지가 어떤 비유, 유추 이런 의미의 뜻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문제냐면요. 이전에 제가 봤던 2D 이미지의 어떤 필터들은 어떤 하나의 목적,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엣지 인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다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은 A, A', and B, B가 세 개가 인풋이고요. A와 A'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거 좀 프로젝트 상태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A랑 A' 관계를 보시면은 A는 그냥 어떤 사진인데요. A'은 어떤 수채화 느낌이 나는 필터가 더 씌워진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제가 B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어떤 수채화 느낌이 나는 B'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얘기하는 건 장점은 굉장히 제너럴하다라는 걸 계속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이미지는 어떤 페어된 어떤 이미지 필터 관계를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필터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떤 제한 조건들이 붙어서 그렇게까지 잘 등장을 하진 않는데요. 일단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중에 예시로 보여주는 것들이 트레디셔널 이미지 필터, 예를 들면 블러 효과를 주는 이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임프루브 텍스처 신서시스, 그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에서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기술, 그 다음에 텍스처 트랜스퍼, 어떤 텍스처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아티스틱 필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UI 느낌이 나게 하거나 수채화의 느낌이 나게 하는 필터, 그리고 텍스처 바이 넘버스는 나중에 제가 그림 보시면 바로 알거든요.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일단 예전에 있었던 텍스처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떤 텍스처 샘플이 있고 그 텍스처를 이용해서 사진을 넣어주면 그런 텍스처 느낌이 나게 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텍스처 트랜스퍼 릴레이티드 워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텍스처 신서시스 같은 경우는 또 자그마한 반복되는 텍스처를 넣어줬을 때 반복되는 느낌이 아닌 어떤 좀 더 큰 텍스처를 제 생성해내는 이런 예전 릴레이티드 워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NPR에서 논 포토리얼스틱 렌더링에서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틱 그런 관련한 이미지 필터들을 예전에 예시로 릴레이티드 워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논문들은 각각 다 주제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문제 방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방법을 이용하면 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제너럴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메소드로 들어가면요. 일단 문제 정의를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는 일단 인풋 이미지, 필터가 되지 않은 이미지, 그 다음에 A'은 A와 쌍을 이룰 필터드 소스 이미지, 그리고 B와 B'은 저희가 타겟을 얻게 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고요. P랑 Q는 각각 소스의 픽셀들을 모두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픽셀이라고 하는 이 B라는 위에서 움직이는 픽셀은 Q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 부분에 A, P를 넣어주면은 그 위치에서의
피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처라는 값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RGB 값이 될 수도 있고 루미너스 값이 될 수 있고 뭐 더 확장을 하자면 뭐 나중에 피처업으로 나오는데 다른 피처들을 넣을 수, 뭐 뎁스라든가 이런 경우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정리를 했고요. 그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논문 자체의 소식보다는 그 수도 코드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가장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인풋으로 A, A', B 그래서 세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리턴되는 값으로 보면 여기 있는 B'L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L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L은 그 가우시안 피라미드 단계의 가장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점차 몇 단계 레벨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우시안 피라미드로 레벨을 뭐 그 밑으로 반 뭐 이렇게 3번 정도 나눈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B'L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형태의 피라미드가 되지 않은 아웃풋 형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리턴 그 B' 저기에 리턴이 된다고 해서 이 함수는 이것만 이 안에만 완벽히 수행을 하면은 이 필터를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초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 레벨로 나눌 것인가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계산을 하고 컴퓨트 그 피처를 계산을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RGB로 뭐 그냥 벡터를 만들어 놓는 거.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 그냥 배열을 저장해 놓는 거 되겠죠. 그다음에 이니셜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요 인풋 픽처에서 가장 A라고 하는 트레이닝 인풋에서 가장 가까운 그 쉐이프를 찾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초기화 과정으로 A의 그 초기화 과정에 있는 것들을 함수 초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그 가우시안 레벨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가우시안 레벨을 가장 낮은 단계부터, 그러니까 가장 큰 이미지가 1000×1000이면 500×500, 250, 그 다음에 125×125면 125×125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폭면을 거치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each 픽셀에서 각각 돌아가는데 이 타겟 이미지에 있는 Q에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폭문에서.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요. 그 각각 이 픽셀을 돌면서 그 인풋 값을 넣어서 이 P에 가장 알맞는 Q에 가장 알맞는 P 값을 저기서 찾게 되는 게 이 베스트 매치라는 함수가 되고요. 이 베스트 매치라는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이 픽셀에 오게 될 가장 알맞은 픽셀을 저 P에서 찾아서 여기다 이제 점차적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면은 요 왼쪽 위부터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넣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S는 뭐야? 오타야? 어떤 거지? 이 S요? 베스트 매치의 S. 베스트 매치의 S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S는 S와 따로. 그 S에다가 이 Q라는 픽셀, 그러니까 S가 이 사이즈랑 똑같거든요. 그래도 S하고 이 픽셀을 넣어주면 이 픽셀이 저기 어느 픽셀을 참조했다가 유성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에서 갖고 온다고요? B가 아니라? A''에서 와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말 잘못했네요. A''에서 와줘요. 지금 화살표대로 A''에서 이 픽셀에서 A''에서 픽셀을 한 번씩 가져옵니다. 가장 알맞은 픽셀. 그럼 극단적으로 만약에 A 프라임이 단색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뭐가 이상한데? 그 RGB 갖고 오는 B를 참조 안 하고 그냥 A 프라임만 갖고. B가 안 들어가는 거지. 잠깐만요. 그럼 A 프라임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단색이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할까? 아니요, B' 참조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여기 베스트 매치 과정에 B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수 있을 얘기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요 픽셀을 채우기 위해서 이 픽셀에 있는 그 네이버들과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있는 픽셀의 네이버들을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픽셀을 찾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뒤에 설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스트 매치라는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인풋들을 넣어주면요, 요 Q라는 픽셀에서 가장 알맞는 그 A''에서 가져야 되는 픽셀이 어떤 건지 그 P라는 값이 리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 함수만 이제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끝인데요. 그 베스트 매치 이거 보시면은 베스트 매치 함수에 베스트 매치라는 함수에 인풋을 넣어주면 리턴 값으로 어떤 p라는 값이 나옵니다. 좌표가 어디서 가져야 되는지 p라는 값이 리턴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베스트 어프로시메이트 매치라는 함수랑 베스트 코어런시 매치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구해서 이 두 개를 딱 이름만 들어도 이거는 가장 이 픽셀이 어디에 가장 잘 맞는가라는 그 픽셀을 찾는 거고, 이거는 이 픽셀의 위치를 어떤 튀지 않는 값으로 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값을 찾아주는 픽셀이 요 베스트 코어런스 매치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일단 베스트 어프로시메이트 매치는 어떻게 찾는지를 보시면요. 이거가 사실 여기에 이게 노란색으로 요 혹시 녹색 보이세요? 잠시만요. 안 보이네. 이게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녹색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란색도 똑같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이 거의 요게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쉐이프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림이 안 보이면 일단 그 이 베스트 어프로시메이트 매치라는 그 이 그림을 어떻게 이 함수를 찾냐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 AL-1이라는 거는 현재 가우시안보다 현재 이미지보다 가우시안 피라미드 하나 밑에 있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만약에 요 픽셀을 찾고 싶어요. 이 타겟 이미지의 요 픽셀을 찾고 싶으면은 이 가우시안 이 A 타겟이랑 그 다음에 A 프라임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일단 요 픽셀을 찾고 싶으면은 이 픽셀 요 지금 네모난 칸이죠. 이 네모난 칸들을 이게 프라임 이게 아웃풋의 타겟 위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요 그림에서의 우리가 만약에 이 픽셀을 찾고 싶으면은 이 픽셀과 요 픽셀 요거랑 똑같은 좌표 위치 요 픽셀을 해서 이게 인풋 그림에서의 좌표,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좌표 해서요. 이 높은 레벨의 가우시안에서는 그 5x5의 그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낮은 영역에서는 3x3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하나로 연결해서 이 그림대로 여기서 그 인풋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림을 여기서 그 인풋 그림에서 쭉 모든 픽셀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L2 디스턴스로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모양의 가장 색깔이라든가 혹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밝기 값이 가장 유사한 애로 이 좌표를 찾게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게요? 그 논문에는 뭐 이거 식으로 모델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된다는 거는 네. 지금 컨볼루션의 여변산을 계산한다는 건데, 이걸 쓰면은 그럼 컨볼루션의 여변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이상한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네. 원래 어떤 이미지가 있고 네. 그걸 어떤 커널이 있으면 그걸 컨볼루션 해가지고 결과 이미지가 이제 A 프라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중간 컨볼루션 과정을 거꾸로 추적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이 논문을 이용하면은, 근데 그렇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풀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근데 이거대로 하면은 그게 풀린다라는 뜻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찾고자 하는 픽셀에서 주변 윈도우를 쳤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그냥 소스에서의 위치만 찾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토코드에서 한 것도 그렇고 그게 그게 하다 보니까 된 건지는 아닐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저렇게 스토코드 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듯이 그냥 이게 짜니까 되는 거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코드를 짠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의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느낀 점이 그거긴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렇게 짜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수도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레퍼했던 논문들이 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이전에 어떤 어떤 누군가의 아식민 뭐 이런 사람 메소드 방법에 레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논문 자체에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에 근데 뒤에 그 A 프라임에서의 패치가 A에서의 패치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는 A 프라임이 A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구할 거잖아요. 나중에 똑같이 B 프라임에 적용을 시키려면요. 구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냥 픽셀만 그냥 갖고 있는. 네, 픽셀을 그냥 가져오더라고요. 저도 어떤 이게 처음 논문 부분에도 트레이닝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저기도 A랑 B랑 같으면은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도 같아요?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 돌려봤을 때 거의 같다고 나왔는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컨디션으로 네. 그러니까 A랑 B랑 같으면은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그 제가 어제 돌려본 결과로는 똑같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수적 값이 다르거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게 근데 이게 컨볼루션이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을 드는데 이게 컨볼루션은 이렇게 각 커널을 계산한 다음에 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매트릭스끼리 거리를 계산을 하면 그냥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그 점의 픽셀을 가져오기만 해요. 근데 논문에서 필터라는 얘기를 썼다는 거, 필터라는 연산 자체가 네,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필터된 걸 만들겠다는 거는 뭐 컨볼루션을 거꾸로 이게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푼 거 같은데 네. 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금 수도코드만 딱 나오니까 뭐 막말로 시말로 구라 같은 거죠. 딱 느낌이. 사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똑같이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필터라는 말씀은 A 프라임에서 다시 A로 가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논문은 A에서 A 프라임으로 갈 때 거꾸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B에서 B 프라임 가는 걸로 적용을 했다가 논문의 주요 요지 같은데 좀 다른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B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안 만들고 A 프라임에서 갖고 온다는 게 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색을 A 프라임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극단적인 예로 A랑 A 프레임은 빨간색 계열이에요, 이미지가. 네. 근데 B는 예를 들어 녹색 계열이에요. 네. 그럼 그 B 프라임이 그럼 빨간색으로 나오겠네요. 그 논문 그 리미테이션은 뒤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그 피처에 나오는데요. RGB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필터가 가능을 한데 어떤 필터는 RGB에서 동작을 시키고 어떤 필터는 또 루미넌스 영역에서 시켜야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퓨처워크에 그 RGB 그런 어떤 어떤 분포 정도를 잘 맞춰서 하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퓨처워크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면 A와 A 프라임의 차를 B에다가 적용시켜서 B 프라임을 만들겠다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얘기 계속 하는 건데. 차이요? 그렇잖아. 그냥 필터가 됐으니까 A와 A 프라임의 차만큼 B에다 더해주면 B 프라임이 나온다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일 거잖아. 근데 그 차이를 전혀 뭐 고려하지도 않고 네. 그것도 B를 갖다 쓴 게 아니라 A 프라임을 갖다 쓴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시그래프에 나왔을 건데 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근데 굳이 A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A에서 그 쉐이프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가장 여기 있는 픽셀을 채우고 싶을 때 여기 좌표에 있는 윈도우를 구해서 가장 알맞는 쉐이프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가 가장 비슷하네 하면 거기서 픽셀을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말 RGB예요? 아니면 루미넌스가?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이 수채화 여기에서는 루미넌스.
그 말을 I think the example about the river is more easy to understand where the pixel come from. 리버? example There is a river. river 강 Here? Yeah. 아, So actually, I think this example is more simple to understand where the pixels come from and where they go. 이거 진짜 저렇게 된 것 같긴 하네. 아까 많은데. 네, 일단 이거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준비한 내용으로 일단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이거 보니까 좀 뭔 소리인지 알겠네. 아, 저 앞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어필하고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럼 필터라는 용어가 잘못된 건지. 네. 진행해도 될까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말씀드렸던 어프로치 매치는 그 가장 알맞는 픽셀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알맞는 픽셀만 찾다 보면은 쉐이프가 맞는 데서 어떤 그 이질감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코헤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코헤런시 매치라는 텀이 들어갑니다. 그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어프로치 매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픽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채우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을 때 이 앞에 위에 있고 왼쪽에 있는 영역은 제가 어디서부터 픽셀이 왔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제가 찾아낸 이 픽셀이 참조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위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한 거리가 그 비교한 위치가 요 R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베스트 코어런스 매치 구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 어프로치메이트 매치에서 구했던 그 거리 값이고요.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코헤런시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픽셀을 비교했을 때 거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리를 구하게 되고요. 그 거리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두 개의 그 베스트 코어런스 매치랑 어프로치 메이트 매치 두 개의 디스턴스를 비교를 해서 좀 더 차이가 작은 값을 픽셀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밑에 하나 이렇게 쌓아놓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는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피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경우 RGB 채널로 가장 먼저 도전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몇 필터에서는 동작을 안 하고 했어서 그 루미넌스를 사용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당연히 RGB 세 채널 하는 것보다 루미넌스 영역에서 루미넌스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한 뒤에 나머지 두 개의 영역으로 다시 그 색깔 있는 것까지 만들어내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필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색 말고도 밝기랑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A라는 인풋 영역이고 B라는 아웃풋 B라는 아웃풋 이미지가 있을 때 A라는 이미지랑 B라는 이미지의 밝기를 히스토그램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A라는 제가 A라는 그림을 B라는 영역으로 다시 정규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멀라이즈 네, 단순하게 그래서 색깔의 밝기를 좀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 루미넌스 리매핑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쓰는 필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시면 네, 어플리케이션인데 사실상 리절트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블러에서 굉장히 그 동작을 잘 했다. 그래서 A에서 A 프라임이 이 위에 게 러닝하는 필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저희가 B를 이용해서 B 프라임을 얻어낸 거예요. 전통적인 경우에 필터 동작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엠보싱 필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 왼쪽 위에 있는 근데 잠깐만 밑에 파란색이 위에 없는데 무슨 막 봤어요? 네? 어떤 거요? 파란색이 없는데 위에는? 뭐 톤을 직선 파란색이 A 프라임에서 왔다면 근데 이게 파란색이 아니고요. 루미넌스 스페이스. 네.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루미넌스 스페이스에서 동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소스가 0.7 필터가 있다는 말은 A를 A 프라임으로 바꿔 쓴 알고리즘이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알고리즘에 B를 넣으면 비프라임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지금 논문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타겟되는 일리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그 사진이 있고 그거를 덧대서 어떤 수치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경우에 두 개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를 알아내겠다가 논문에 적어요. 네, 그거를 그 사실 상관관계 자체를 알아내지 못하는데요. 비슷한 효과를 적용하는 필터를 만들 수 있다가 네, 논문에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루미넌스 스페이스만 가져갔다는 말은 네, B 프라임을 만들 때 B 중에 어떤 특정 정보는 그대로 쓴다는 색상. 색상만 네, 색상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네. 루미넌스를 뺀 나머지는 그대로 그 쓰겠다. 조정해서 네, 루미넌스만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근데 네. 이게 넣어서 먹고 튀어나오고 양음이 위랑 아래랑은 반대네. 이거 같은 경우에 A 프라임은 들어간 느낌인데 B 프라임은 나오는 느낌. 그러네요 이거. 뭐 밝은 색이 들어가고 보존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우리는 들어간다. 네, 부정적인 필터 잘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텍스처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만들어낼 때 A에서 A 프라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A는 그러니까 그 러닝을 시킬 때 A는 그냥 컨스탄스 그냥 아무 색깔 없는 그 그림으로 놓고 A 프라임을 이런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아웃풋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인풋 비교했을 때 이 인풋과 이거는 다른 이전 논문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께 좀 더 비슷하게 잘 나왔다. 네, 새로 다시 텍스처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 레졸루션은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이미지 페어들을 이용을 해서 밑에 있는 그 왼쪽에 그 로우 레졸루션을 그냥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영역이 로우 레졸루션인데 위에 있는 필터를 이용을 하면 좀 더 고해상도 화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오른쪽 그림도 티가 나. 좀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더 진하게 약간 엣지가 살아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의 변형이 꼭 루미너스 스페이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원본이? 이걸 루미너스 그러니까 스페이스로 그게 이 논문이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왜 루미넌스에서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그래서 설명이 없죠 지금. 그게 설명이요.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말한 게 네. RGB가 잘 안 돼서 루미넌스로 했다는데 솔직히 원래 좀 원래 다르신 필터가 거고. 원래 필터가 루미너스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필터가 RGB 영역에서 하잖아요. 블러도 그렇고 그렇죠. 엠보스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찾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여기에 여기 그 RGB 선택할 때만 해도 뭐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RGB에서는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피처에 대해서만 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논문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아마 필터가 그냥 보통 필터를 하면 이제 디테일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디테일 표현하는 게 그 색상보다는 밝기 정도가 크니까 그쪽에다 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논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논문이 그게 그것도 이놈이 처벌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압축을 할 때 가장 잘 맞는 샘플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리컨스트럭션 할 때 다시 그 압축을 풀어줄 때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은 좀 더 좋은 압축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텍스처 트랜스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용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저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앞에는 굉장히 제너럴하고 다 된다라고 하는데 뭐 파라미터를 바꿔야 되고 어떤 필터는 어디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 임프루브 텍스처 이거에서 그 제가 아까 A 그 인풋 A랑 A 프라임 넣어줄 때 이 그림을 A 프라임으로 넣어주고 A는 그냥 컨스탄트를 넣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값에다가 어떤 사람 얼굴을 같이 넣어준 다음에 그거를 돌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돌리면서도 인풋에다가 어떤 수식도 없이 그냥 웨이트를 곱하면 어떤 뭐 이런 텍스처에 가까운 영역을 얻을 수도 있고
웨이트의 값에 따라 텍스처에 가까운 영역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텍스처 그 사람 얼굴이 더 많이 도드라지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티스틱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루미너스 스페이스에서 이걸 동경을 시켰고 그다음에 RGB 색상 이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루미너스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티스틱 필터를 적용을 했다 그러고요. 이거는 둘 다 그 어떤 그 샘플셋이고요. 이걸 적용을 하면 B라는 인풋을 넣어줬을 때 저기 보시면 유화한 느낌이랑 수치한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B라는 사진을 넣어줬을 때 유화한 느낌이랑 수치한 느낌을 이렇게 둘 다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게 텍스처 바이 넘버즈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풋이어서요. 저 파란색 영역을 강물을 파란색 영역을 표시하고 이런 잔디 같은 영역을 검은색으로 하고 나무 영역을 빨간색으로 했을 때 이런 밑에 있는 세그멘테이션 그림을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주면은 그 오른쪽 밑에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가 이 논문의 마지막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인터랙티브 에디팅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런 인풋을 넣어줬을 때 자기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로 재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픽셀 바이 픽셀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자가 픽셀로 그려준 영역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티브한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2001년도 논문이라 컴퓨터가 막 1GHz 이런 안 좋은 시절이라 아마 이런 것도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풀성. 그리고 네, 디스커션인데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필터들을 구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네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제너럴해서 이 프레임워크가 모션 캡처라든가 음악 신서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디스커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계속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넣은 게 저도 이걸 꼭 넣고 싶었던 게 보시면은 이게 디스커션 맨 마지막 내용인데 맨 끝에 느낌표가 있어요. 제가 논문에서 느낌표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뭐랄까 낙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네, 넣어봤고요. 컨클루전 피처웍인데 뭐 말씀드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스피드가 지금 굉장히 느리다는 픽셀 디바이로 동경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많은 타입의 그 이미지 필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거가 다 적용을 하지 못한다. 그럼 새로운 어떤 통계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루미너스라든가 그 RGB 같은 것보다 더 좋은 피처들을 이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아까 배럴 컬러 프로세싱 말씀하신 건 아까 컬러 분포가 얼마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사진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두 개가 완전히 픽셀 바이 픽셀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레지스트레이션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텍스처를 위에다가 덮어 씌울 때 그냥 단순히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조합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이 3D 모델이나 애니메이션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피처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느낌표에서 보셨듯이 그 다음에 다른 뭐 음악이라든가 모션 캡처 도메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논문의 끝입니다. Q&A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발표할 논문이 이거에 3D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아 교수님 수업에서요? 네. 아니요. 3주 세 번째 발표할 논문이에요. 이거에 네, 두 번째 논문은 다른 논문입니다. 지금 이 논문은 그 필터 그거보다